있는 타 조합으로 있는 타조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 그 비효율성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께서는 조합원들의 조합원들과의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행 중인 카페, 밴드 등에 가입하여 사소한 오해는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완권과 관련하여 행사 홍보비가 좀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다, 좀 다다다는 그런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합은 조합은 수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난이도에 따라서 어차피 입찰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영 조합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지구가 다른 지구보다 사업비가 과다 청구되어 있다는 문자를 이제 받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 차문숙 조합원님의 질의사항이고 3번 김병욱 이사님이 보낸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남재 씨인데 송성문 대표께서 조합의 사정을 수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공통적인 질문이고요. 저희 상리총회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김병욱 이사님께서 그 저분들에게 타 지구하고 상리총회 비용이 뭐 좀 차이가 난다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 구역 대비 1지구가 뭐 1억 초반대, 2지구도 1억 초반대, 3지구가 뭐 3억대, 4지구는 뭐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그 문자를 확인하고 조합장님께서 1지구 조합장님한테 그 조합 설비에 관한 비용 들어가는 비용으로 봤을 때 구조상으로 이제 5억이 초과했다라는 구조상의 내용을 이미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 2구역도 3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사실관계는 별도로 뭐 조합장님께서 그거는 따로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상총의 비용이 조금 타 지구하고 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공관리 지역에서 그 선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총회 기간이 20일이었다는 점을 좀 참고드리고 싶죠. 그다음에 20일이라는 기간과 그 인력과 그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타지구보다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점, 타지구는 총리 기간을 14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는 임원 선거 시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총회를 14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총회 비용하고 그게 비교표가 조합설립 동의서 신고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한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박지영 조합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음한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다른 지역보다 과다 책정되었다라고 그런 의사가 있었나요? 그렇습니까? 자, 계속 답변 바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제3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서는 회의자료 18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3지구 조합이 원활한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2020년도 사업비 및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의자료 168쪽에는
사업비 예산안, 그리고 수입 예산, 그리고 다음 170쪽에는 사업비 예산안 그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171쪽에는 조합 운영비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에 수요되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사항을 수입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아직은 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나 설계자 그리고 그 시로부터 차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 이 사업에 수요되는 용역비 등을 모두 총망라하여 사업비 예산안으로 회의 자리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조합을 운영되는 데 수요되는 비용을 조합 운영비로 하여 각 세목별 예산액과 그리고 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에 수록했으니 검토하신 바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진인용 기자는 다시 한번 각 반마다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이 안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가 되면 그 빈터에서 그 참여가 진행되고 합니다. 모두 행정 당국에서 세심한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주문과 함께 조합원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청해 사업 전담단에 대한 마음대로 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에 대한 일환으로 4개 관을 이렇게 우리가 대여를 해서 50명 이하로 조합원님께서 5월 17년 2월 5일 주식회사 남지 C&D와 조합설립 통해서 진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11월 17일 창립총회에서 계약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2019년 2월 27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따라 동에서 진구 용역 실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조합 설립을 위해 수행한 그런 용역의 대가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오늘 그 비용 지급을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회의 자료 178쪽부터 조합 설립 통해서 지구 용역 계약서안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 내용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각 판마다 다시 한번 같은 경우는 그 당서 종합비가 있어서 저희가 실기 정상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모든 비용을 실비로 지금 조합에 청구한 상태이고요. 실비로 청구한 비용 같은 경우는 광고료, 그 다음에 볼펜, 그 다음에 인쇄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우편대금, 그 다음에 식사 및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이런 항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모든 거는 우선 광고료 같은 경우는 모두 세금 대산서를 청구를 했고요. 볼펜 같은 경우도 세금 대산서를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때 마찬가지로 세금 대산서를 청구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 내역서를 전부 첨부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내용도 다 첨부한 상태고요. 어떤 그 민원인의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인건비에 대한 그 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일지라는 건 참고적으로 이 행사를 그 관리 감독하는 자가 이걸 확인하기 하기 위함이지 일지 내용은 정확히 보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합설립 동의서 진구라는 업무의 특성상 한 개인이 매일매일 동의서를 진구할 수도 없고, 그 관리 감독한 차원에서 저희가 일지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 인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일지를 조합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점 좀 참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께서 사후안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조합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제5호 조합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방법 결의에 관한 회의자료 16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
정비사업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 작업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차입 계획에 따라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서울시 융자금 부족,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연의 회의를 거쳐 협력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비 차입 이율은 서울시 융자와 동일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의자료 하단에 조합 운영비 차입 및 방법에 대해서 융자기관은 서울특별시이며 융자 금액은 24억 5천억 그리고 이율은 조합장 신용에 의한 융자로 3.5%, 융자기관의 사업 방법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정해 상정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결국 조합원님께서 납부하시는 분담금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반 분양 수익금이 입금이 되기 이전까지는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입장하실 때 국내 유수의 건설업자가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수 전략 제3지구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시공자는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대여 조건을 보이자와 유의자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 조합원들께서 판단하여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서울시 융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융자금이 고갈된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로 융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협력업체, 정비사업자, 관리업자나 설계업체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런 대안을 마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제5호 안건과 관련한 의견 또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또 적어서 이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지 받겠습니다. 질문지 받겠습니다. 네, 18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2010년 7월 13일 주식회사 남지 CNU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제7조 용역금액 지급 조건의 감서 조항이 추가되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회의자료 191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계약 조건과 그리고 변경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7조 용역금액 및 지급 조건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조합과 합의한 금액 1억 2천만 원을 지급 시기별로 청산시 제외 용역비를 지급할 시 1,200만 원씩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각 업무 단계마다 업무 성과에 의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만은 각 단계마다 즉 10번의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씩을 차감하는 용역비 차감에 대한 조건을 오늘 변경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남지CND 송승문 대표이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지CND 송승문입니다. 최근에 저하님이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참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6월 18일 주민총회에서 저희 당사가 저하님들에게 약속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1억 2천만 원의 그 용도가 뭐냐면 최초에 우리 전 추진위원장이신 최백순 위원장님께서 추진위원회 결의 없이 변호사 비용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요. 그 갈등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가 저희 용역비를 차감할 테니 더 이상 주민들끼리 분쟁을 하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냐라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총회에서 그 약속을 했었고 주민분들도 그렇게만 한다면 더 이상 그 반목 없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 산을 깎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늘 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최백승 위원장님께서 그 변호사 비용 1억 2천만 원 사용한 거를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당사가 그 비용을 저희 이호기에서 깎는 대신 주민분들께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라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건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안종필님도 같은 그 질의 사항으로 계약 변경의 사유 설명을 하라는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 아마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제7호 선거관리 규정 개정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9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전력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1월 17일 창립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의자료 다음 장에 선거관리 규정 제6조 피선거권에 대한 변경 사유를 변경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항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이 보호자는 당의 사업구역 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을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은 예외 경우로 대의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을 둬서 보다 폭넓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조 1항의 1호에 피선출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 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과 조합의 이주기에서 인하여 이주한 곳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앞으로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나면 2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를 가셨다가 준공시에 다시 입주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그때의 거주 조건이 이주를 하시게 되면 거주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주로 인했을 경우에는 거주한 곳으로 이렇게 간주하여 피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법과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의견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받겠습니다. 질문지 받겠습니다. 예, 앞서서 안종필 조합원님께서 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2주 개시가 되고 나면 이제 거주 기간에 포함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2주 철거가 진행되면 그 2주 기간 또한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남기숙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태로 책임질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지구와는 총회 기간과 사항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인데 앞뒤 해명과 앞뒤가 안 맞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용 계약 체계 자료라고 해서 1지구가 1억 6,700, 2지구가 9,800, 3지구가 2억 1,400, 4지구가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타 지구하고 저희 지구하고의 선거 방식이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한 총이기 때문에 총이 기간이 20일이었다. 그래서 타 지구보다 총이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조합설립 통해서 신고 비용 용역원책 계약 체결 자료로서 1지구가 1억 2,200만 원, 약, 그다음에 2지구가 약 1억 4,400만 원, 3지구가 3억 1,100만 원, 4지구가 1억 8,600만 원, 일자는 좀 떼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표를 한 거를 저희가 이 문자를 보고 1지구 조합장님한테 확인했을 때 조합설립 공유서 신고 비용이 5억이 넘었다라는 보도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원하면은 저희가 1지구 조합장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조합은 이런 허위의 내용을 1지구 조합장님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관련돼서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투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건가요? 영업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 전세를 주었을 때도 해당되는지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상호관리 규정에서 저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조합원님께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거주로 분담하는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었을 때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요. 본인의 건물에서 본인이 사업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사항이 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8호 한건 진행하겠습니다. 제8호 조합장 정토목 재신임 여부 의결 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회의자료 281쪽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훈 조합장은 임원 선거의 입호 과정에서 대학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김옥훈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김옥훈 조합장의 허위 학력 기재에도 불구하고 김옥훈 조합장의 업무 능력과 조합장으로서의 자질 및 향후 업무 추진 과제 등을 감안하여 조합장 김옥훈에 대하여 재신임을 할 것인지 혹은 허위 학력이 기재에 따라 김옥훈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합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본안건은 정관 28조 규정에 따라서 조합 이사회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관 25조 규정에 따라서 대의원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님들께서 정관 규정에 따라 발의를 하신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현 조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심을 한번 확인해서 보다 탄력 있게 사업에 추진되기를 원하는 그런 취지의 그 발의 내용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옥훈 조합장님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입장 표명 내지는 수명의 말씀을 좀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께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임원선거 시 학력위기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저는 조합원님을 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력위기와 관련하여 성동경찰서 및 동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잘못을 알기에 자진 사퇴도 생각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장이 바뀌면 조합내가 시끄럽고 사업만 지연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뽑는 것도 자르는 것도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잘못된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 조합장 직분은 조합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조합원님들 저희 뜻을 따라 저를 재신임해 주신다면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뜻에 따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임이 하신다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모든 집을 열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불안을 느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합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으로 불건강하냐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결의서 개표 결과 조합 총회에 대한 서면 결의서가 아니고 대의원에 대한 서면 결의서가 이었기 때문에 두 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서면 출석 조합원님의 총수는 579명이십니다. 527명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회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은 52명으로 총 579명 조합원님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8개 의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을 포함해서 오늘 총회에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의 총수는 204명이십니다. 진행위원께서는 투표가 마무리되는지 각 반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게이트 고층 빌딩에 적용되는 바람기를 넣어 지난번 부산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태풍 피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심의에서 건축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전문적이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구조심의를 받을 때 이 건물의 안전성을 이제 평가받을 때 풍동 실험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돌풍 현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창문이 깨진다든지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풍동 실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험이냐 하면, 저기 영종도 넘어가는 인천대교 같은 것들, 그 다리가 바람에 이제 출렁거립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이 다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실험들을 다 해보는 것들인데요. 저희는 이 아파트에도 지금 그 풍동 실험들 다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람에 대한, 태풍에 대한 문제들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전문적인 구조위원들한테 구조심의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되게 민감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35층으로 조명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 조합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좀 특수합니다. 나머지 지금 공동주택 농지들 아시다시피 음마아파트 저기 잠실 5단지 35층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현상 설계를 하면은 층수를 완화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제 현상 설계까지도 진행을 했었지만 현재 35층으로 풀어주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그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중수구 용지만 층수를 완화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 자체에서 예전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여기가 50층까지 허가해주는 상황이라서 서울시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현재 서울시의 그 전체 아파트 관리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부상복합 건물이 아닌 아파트 건물의 경우에는 35층이 원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 방침이 서기 전에 허가해줬던 성수 전략정비구역 50층과 현재 지금 나머지 모든 단지들을 규제하고 있는 35층이 지금 이중으로 결정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울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아마 지금 시행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층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문지표 받겠습니다. 선생님 문지표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모가 건축물로서 분양호가 분양시 청약 가능한 평수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무건축물 대장이라는 무건축물 대상자로서 그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분양 대상자임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무건축물로 몇 평형으로 확정된다라는 말씀은 최종관리 소원 때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답변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준남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3지부 모든 조합원들이 합심하여 모든 진행 과정이 단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웬만하면 동의와 찬성으로 기간을 단축합시다. 이번 질의는 그 성직을 좀 응원하는 질의로 좀 판단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진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와 서울시와 최고 층수 35층 고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금 건축 시내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의 그 시장의 공백이 좀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고인이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과거에는 35층을 주장하셨지만은 다음에 시장님께서 또 35층을 주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해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설계사무소와 저희 전기업체에서도 서울시와 많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시겠지만은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정장님께서는 그 층수 35층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50층을 짓기 위해서 요즘에 언론상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많이 참여하는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하고 계셔서 조합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그쪽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조합원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익배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상 조합원 부담금 예정 금액 물음표, 예상 분양가 물음표, 예상 입주 시기 물음표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전문가인 저로서도 이 부담 금액을 정확히 확정질 수가 없고, 분양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입주 시기는 아름다운 스케줄은 5년 뒤에 철거니까 6년 정도 좀 입주할 수 있지 않는 스케줄이 있지 않나. 이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축심의에서 사업 지연되는 부분인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업은 조금씩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환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의 확정 날짜를 언제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로열층에 입주합니까?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조합원님께서는 무조건 로열층에 우선 분양 대상자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재건축의 확정 날짜를 언제 정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종필님입니다. 재개발 프로세스 기준 각 단계별 진행 예정 일정 공유. 1번이고요. 2번 지구별 1, 2, 3, 4 병행 진행 재개발 사업 유무, 조합장 간 상호 협조 여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가로를 부과받고 있고요. 조합원수 1961 세대수 1825 조합원 1위는 1세대 기준 집 수량 부족 물음표 하셨고요. 그다음에 총의자료 66페이지 기준 각 동의 색깔별 점수는 물음표 하셨고요. 전기세 절감 목적 태양열 설치 하셨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커뮤니터 서울시 불가시 대안, 그다음에 협력업체 선정 기준, 이렇게 좀 방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조금 너무 방대한 질문이어서
제가 안종필님께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이건 개별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합원님께서 좀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개별 상담을 하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준동님입니다. 총회 비용이 그다음에 주식회사 기율입니다. 570-1번지시고요. 용도 변경을 조합 측에서 이유 없이 동의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타 조합에서는 용도 변경 전의 용도를 긍정평가를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구청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삼지구 조합에서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조합장관의 이러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건축 심의도 나지 않고 사업 시행인가도 전입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을 조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막으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며 구청에서는 조합의 동의만 있으면 용도 변경을 내주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조합의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현재의 용도로 감평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 조합원들이 몇십 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 주택이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자가 되니까 그걸 상가로 변경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무조건 조합에 맡기는데 저희는 고시난 그대로 같이 변경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입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합원들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갈 겁니다. 예, 우리 참고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서 세입자를 받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희 재개발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사업 진행하는데 솔직히 좀 지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세입자를 모집을 해서 인재 수입을 이렇게 창출하실 건데 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는 그 본인이 사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 일정,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조합은 용도 변경을 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모든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 제1호 조합 업무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이 총 579명 중 찬성 547, 반대 13, 기권민 무효 19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 이러한 건 조합 업무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창립종의 용역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이 총 579명 중 찬성 533, 반대 28, 기권민 무효 18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2호 건은 창립총회 용역계약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이 총 579명 중 찬성 538, 반대 23, 기권민 무효 18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3호 건 조합 예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 조합 설립 동의서 직무 용역 비용 지급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이 총 579명 중 찬성 528, 반대 31, 기권민 무효 20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4호 건 조합 설립 동의서 직무 용역 비용 지급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 조합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방법 결의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579명 중 찬성 541, 반대 17, 기권 및 무효 21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5항권 조합 운영자금 차임 및 상한 방법에 관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579명 중 찬성 541, 반대 17, 기권 및 무효 21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6호항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579명 중 찬성 543, 반대 15, 기권 및 무효 21표로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7호항권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호 조합장 김옥금 재신임 여부 의결 건은 직무 유지와 그리고 직무 정지로 구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시도록 했습니다. 제8호 조합장 김옥금 재신임 여부 의결권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579명 중 직무 유지 519표, 직무 정지 29표, 무효 및 기권 31표로 직무 유지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8항권 조합장 재신임 여부의 건은 직무 유지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총회에 임해주신 조합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